오지랖이 넓어야 돼. 나의 오지랖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내 질문의 가치가 커진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파고 있는 사람은 그냥 AI하고만 살게 될 거예요. Back to basics. 부모님들이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애들을 안녕하세요, 김가연입니다. 요즘 AI가 숙제도 해주고 컨텐츠도 만들어주고 다 해주는 시장이 됐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걸 하면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같이 나눠주실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25년간 기술과 아트, 미래 인간에 대해서 탐구를 해오신 아트센터 나비의 노서영 관장님 모셨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를 거의 25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시면서 정말 많은 시도랑 실험들을 해오셨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대체 AI 시대에 인재는 어떤 특징을 가졌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AI 시대의 인재상이 있으실까요? AI 시대 인재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을 보통 인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겠죠? AI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인지적인 능력은 기계가 인간보다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더 잘할 거니까 인지적인 능력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게 되지는 않겠죠. 인지 말고는 인간이 가치 있는 게 없을까요? 인간의 필요는 사실 공감이라고 하는 거, 남들을 재밌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따라서 대우나 인재상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요즘 나온 이야기들이 그동안 답을 찾는 교육을 했다면 이제는 뭐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잘할 것 같으세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 맞아요. 호기심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나의 오지랖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내 질문의 가치가 커진다고 생각해요. 타인이 곤란해하거나 필요가 있을 때 그걸 내가 풀어주고 싶은,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관심, 그게 이제 오지랖이잖아. 오지랖은 남과 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근본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너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저는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사실은 남의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것도 많은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면 부와 성공이 기다리고 있겠죠. 너무 사실은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게, 사실 이제 AI 챗봇이나 AI랑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현실 오프라인에서의 관계가 좀 단절되고 굉장히 이렇게 나로만 파고들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자기만 파고 있는 사람은 그냥 AI하고만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오지랖이 이렇게 큰 사람들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주변에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 어떤 고민 안고 있는 것 같아, 집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맞습니다. 네. 맞아요. 누가 이제 뭐 나를 갖다 못 살게 굴어 그러면 이제 그래 누구야 나와봐 엄마 가서 혼내줄게, 이게 아니고 걔는 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관심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면은 딱 보시는 분들이 그래, 내가 이제 아이들이랑도 너무 이렇게 혼자서 빠져들지 않게 주변도 살피고 잘 양육을 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다, 포인트들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좀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s,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AI 시대나 BAI 시대나 마찬가지로 양육자 역할은 잘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특히 이제 이런 관심과 논의의 기본이 되는 전제가 애들은 백지와 같아서 기성세대나 부모가 계속 뭘 주입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된 교육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무도 미래 교육 솔루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능력이 중요한가? AI 시대건 어느 시대건 어떤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냐는 거 생각해 보시면 스스로 뜻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세운 뜻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주도적인 인간이 보람 있게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자기 주도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애들을 좀 심심하게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렇게 잘하는 게 아이들이고 사람인데,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가둬서 넌 이것만 해, 이거 다음에 이거야,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 자기 주도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죠.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잘 찾을 수 있는 존재들이니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꿈을 잘 찾을 수 있게 서포트를 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자신감을 불러주고, 이제 그 대신 바운더리 세팅은
건 좀 하는 게 좋은데 어떨 때 보면은 그걸 못 하시는 부모들이 계시더라고요.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난리를 치고 다녀도 전혀 제지를 안 한다든가.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보다도 그 아이가 커서 되게 힘들어져요. 그걸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사실 그 바운더리 세팅을 분명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재밌는 걸 하는 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뭐 다른 사람이 피해를 가면 안 된다. 이런 바운더리 세팅을 확실하게 하되 공백을 주는 거, 스페이스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AI를 쓰면서 10시간 걸려서 끝낼 일이 1시간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9시간 스페이스가 생기는데 이걸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AI로 효율이 생겼는데 왜 난 더 바빠지는 것 같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주고 오히려 이제 디지털 디톡스도 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 또 많은 청년들, 아이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저는 드냐면 세대마다 자기의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DNA를 장착하고 태어나는구나. 책 읽고 자란 세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MZ세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오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DNA를 타고난 거고 개입한다고 해서 자녀 세대들이 말을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말을 듣는다 그러면 더 큰일이에요. 그 시대를 살 수 있는 DNA를 갖고 태어난 자녀들에게 이게 잘 발현되게끔 자신감과 뭐 이런 거를 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께서 또 새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양육하실 때 내가 이것만은 지키자 이렇게 좀 신경 쓰셨던 부분 있으실까요? 기본적인 생활 태도,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자기 이부자리 정돈하고 소소한 일상에서의 자기 책임감을 부여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공부나 뭐 이거를 해라 저거를 배워라 이렇게는 안 했고요. 오히려 이제 기본적인 어떤 윤리의식 부여해 주려고 노력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라날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거죠. 저는 애들한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뭐 가는 거가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게 이제 윤리적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이 다 달라질 텐데 본인들의 어떤 모델로 애들을 갖다 맞추면 애들은 나중에 오갈 데가 없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학교에 가면 갈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를 오히려 봐요. 경쟁만 너무 시키고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교육에서 다루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이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에게 상장을 주지 않거나 모두가 무승부인 경기 이런 식으로도 또 교육 현장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게 또 최근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운동 경기, 백일장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컨테스트잖아요. 이걸 하면서 내 스킬이 더 나아지기도 하고 그런 겨루기 이런 게 항상 있어 왔는데 그거를 그렇게 완전히 없애는 것도 또한 역작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의 그 입시제도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20년 뒤쯤에 수능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 20년 후에 폐지합니까? 2년 후에 폐지해야 돼요. 수능에 대해서는 모두가 만족하지 않지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총대를 매려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비극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실 다음 세대는 거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그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게 이제는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바뀌어지고 그전에는 이제 뭐 IQ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고 대변혁이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니 거기에 맞게 이제 교육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수능 정책이 폐지가 되면은 그럼에도 아마 아이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든 이런 시스템들이 생겨날 텐데 어떤 식으로 조금 이런 것들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솔루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개인화된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있잖아요. 기술은 거기까지 왔는데 시스템이 그거를 과거의 관성에 의해서 다 똑같이 하고 일렬 줄을 세우고 과연 교육이라는 건 그 수혜자를 위한 교육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위한 교육인가라는 걸 굉장히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AI가 거의 당연하게 사용하면서 크는 아이들이 돼버렸잖아요. 이 AI 시대 윤리라든지 전반적으로 리터러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간과 공존하는 AI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태도? 인간으로서?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지. 리터러시는 사실 이제 이 AI나 알고리즘을 좀 이해를 해야지 보여요. AI의 본질이 뭐고 뭘 미스하고 있는지 그건 조금 어렸을 때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 우리가 알고리즘이 뭘 뜻하는 거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이해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전문적인 트레이닝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딥러닝의 본질에 대해서 맞닥뜨릴 기회는 별로 없어요. 딥러닝을 알다 보면 이거는 수학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이게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 가지고 한꺼번에 쫘르륵 하니까 사실 우리가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AI가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많은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제대로 까서 보여주는 데가 없어서 그 나비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선생님들 상대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터러시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아, 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예,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박스의 존재 때문에 사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마크스가 옛날에 그 노동자의 소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21세기에 와서 실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외를 당하면서 인간은 너무너무 효율적이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를 당하면서 계속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축적되다 보면 AI 디톡스처럼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고 나의 어떤 이 정신적인 온전함을 지키려면 다른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요새 재밌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모여서 이렇게 십자수를 하기도 하고 뜨개질, 손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즐거움 뭐 이런 것도 되게 유행이고, 가치 있는 게 뭐냐, 흔한 거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AI도 처음에는 와 그랬는데 진짜 누구나 다 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죠. 인간은 항상 희귀한 가치를 찾아서 움직이게 되는, 다음 세대 아이들도 가만히 두면 그걸 찾아갈 거라는 거죠. 뭐 시행착오를 겪겠죠.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앞으로도 스스로 밸런스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께서 올해 행사를 같이 또 준비 중에 있으시잖아요. 미래교육 콘서트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10여 년 전에 알았던 친구들이 다 엄마나 아빠가 돼서 아이들 낳으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진짜 황망하게 묻길래 뭐라도 해야 되겠다. 저는 전체 교육 시스템은 이렇게 갈아엎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명보트라도 빨리 이렇게 내서 일단 밖으로 나가게, 먼저 섬을 찾든지 하면 야 여기로 와, 그런 신호라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구명보트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일단 모여서 연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래 교육 콘서트를 같이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연사 라인업이 매우 화려한데요. 7월 11일 토요일에 노소영 관장님과 장동선 뇌과학자님, 우리나라의 대표인 철학자 유명하신 최진석 교수님께서 다시 인간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AI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지 정말 자유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더 기대되는 건 젊은 엄마 아빠들, 그중에 이제 1인이 김가현 우리 대표님하고 각 필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이제 나와서 얘기하십니다. 뭐 옥스퍼드에서 철학 전공하신 대표님도 있으시고 스탠퍼드에서 MBI 전공하신 대표님도 있으시고 굉장히 다양한 뷰에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 청중 Q&A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지금은 처음 하는 행사라 정말 많은 분들 모시고 싶지만 200명으로 제가 한정을 해서 하기로 했어요. 프라이빗하게 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다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이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또 만나요. 모든 엄마들의 문제일 거예요. 스마트폰의 스크린에 갇히면서 불안, 공황장애, 우울 뭐 이런 게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직업병, 현대병이랄까요? 자연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제일 똑똑해지는, 경청하는 경험이 사실 자신감을 주거든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아이는 뭐든 할 수가 있어요.